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강기정 후보 예비후보시죠.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7분 가운데 5번째 후보자 인터뷰인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후보님께서는 12년간 이 중앙정치의 또 중심에 계셨는데요. 네. 먼저 그 12년간의 중앙정치 활동 본인께서 직접 평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뭐 초선 때는 복지 쪽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재선 3선 때는 주로 예산이나 금융이나 공정거래 이런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12년 동안 저는 국회에서 정말 성실히 정책과 법으로 민생경제를 챙기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과정에 맺어진 인적 네트워크가 저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 있습니다. 네, 12년 동안 참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광주시장에 출마를 선언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광주시장에 출마하시게 된 그럼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뭐 결정적인 것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호남이 기회를 얻은 지금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이제 80년 5.18 때 우리가 고립됐고 90년대 3당 합당 때 또 호남이 소외되고 고립됐는데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지난 8, 9년 동안 저희들이 완전히 어려워졌는데 이제 정권 교체를 호남이 해내면서 기회를 얻은 겁니다. 네.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광주의 호남의 놀라운 성장과 변화가 필요한 때다. 그 성장과 변화를 주도할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감히 나서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나서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광주의 미래, 뭐 현재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선거 슬로건을 보니까 나라는 문재인, 광주는 강기정 이렇게 지금 하셨더라고요. 네, 예. 어떤 의미시죠? 나라는 문재인, 광주는 강기정 이렇게 선거 슬로건을 걸었더니 그거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문재인에 기대해서 또 선거 치르냐 이런 반론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과의 인연도 2012년에 제가 지난 대선 때 직능본부장을 하고 또 2015년 문재인 당대표가 대표 시절에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해서 함께 민주당의 정책을 만들었던 네. 당사자이기도 했고 이번 대선 때는 제가 종합상황실장을 통해서 함께 문재인 후보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인연뿐만 아니라 저는 어떻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새롭게 변화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많은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나라는 바뀌는데 그러면 나라란 게 뭘까? 대한민국은 지방이 바뀌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지방에 사는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정권 교체란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바뀌어야 된다. 광주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만 정권 교체가 완성된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봐서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바꾸고 지방은 제가 시민과 함께 바꿔보겠다는 네. 의지의 표현입니다. 결국은 광주는 이제 또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 강기정 예비 후보께서 있고 싶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신 거죠? 지금 광주는 150만 인구로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GRDP 즉 개인 국민 총생산량도 꼴등이고요. 사실상. 광주가 성장이 멈춰 있고 정체되어 있는 이 상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바꿀 거냐. 우선 150만 광주를 놓고 성장 전략을 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슬로건으로 내건 것은 500만 광역 자립경제권을 만들자. 네. 사실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인천이나 부산이나 충청권이 다 메가시티 광역권 이제 행정 지도에 나와 있는 뭐 전남이다 광주다 경기도다 서울 이렇게 보지 않고 경제와 문화와 기능을 통합시키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분당을 경기도의 행정구역상 있지만은 서울권으로 보고 네. 서울 정책을 펴는 것처럼 이런 정책을 광주가 광주 정책을 펼 때 경제 정책이든 문화 정책이든 네. 어떤 인프라 정책이든 광주만 놓고 보지 말고 광주, 전남, 전북을 놓고 봐야 된다.
특히 그럴 때 그 한 가운데 뭐가 필요할까? 네. 관문이 필요하다. 즉 수도권의 관문은 인천공항이고 부산권의 관문은 김해공항이다. 네. 네. 그래서 두 경제권은 수도권과 부산권은 대한민국의 경제 자립 경제권으로 위치되어 있는데 우리 호남도 그런 관문을 통해서 어떤 경제 자립을 해나가자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호남의 관문은 그러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무안공항이라고 저는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광주 무안 통합공항을 만들자. 지금은 한 30만 대 연간 비행기 그 승객들이 네네. 쓰이고 있는데 뭐 김해공항, 대구공항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300~400만씩 막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 광주 무안공항을 김대중 공항으로 한번 명칭 지어서 네. 한번 키워보자. 예, 여기를 관문으로 키워야만 광주의 기업들도 들어오고 나가고 싶고 광주를 찾는 사람도 오고 가고 하는 관문이 될 거다. 관문이 없으면서 상당히 답답해한다. 예. 다시 말하면 이 무안공항을 국제공항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항으로 활성화시키고 그 네. 공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이 광주뿐만이 아니라 호남권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북까지 아우르는 이 500만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려면은 전남 뭐 지사와의 관계 또 전북지사의 관계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역량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정치적인 역량이 전남과 광주와 전북과의 소위 상생이라 해서 시도지사 간에 협약 맺고 이런 형식적 절차적 그 정치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지금 이런 광역 경제권의 문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청와대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그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네. 이런 구상과도 맞닿아 있고요. 또 이미 균형발전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에서 광역을 넘나드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선 재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법과 제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이제 행정구역 중심의 어떤 자립경제권은 오히려 뛰어넘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장점이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장점이 있는 네. 곳에 장점을 충분히 극대화시키겠다는 극대화해서 융합시키자. 네, 네. 예. 그 어제 이용섭 후보도 저희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이용섭 후보는 이 광주를 지금 150만 광주를 200만 광주로 확대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용섭 후보 어떤 정책과 우리 강기정 후보의 정책이 좀 방향성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용섭 후보 정책을 제가 토론은 아직 해보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네. 이용섭 후보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 네. 공항을 옮기고. 근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기도 어렵지만은 지금 전국에 경제자유구역 8군데 지정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양만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경제자유구역인데요. 네. 전국에 8군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는 이유는 외자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8군데 중에 한 3군데는 외자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에도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새로 지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지정돼도 투자가 안 될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용섭 후보의 일자리 정책으로 내놓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경제활성화, 인구유입 이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평가됩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한 논쟁, 토론들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광주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요즘 광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 네. 금호 타이어 문제는 굉장히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 후보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호타이어 지도부가 그 굴뚝의 농성에 들어갔을 때 제가 직접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푸는 그 해답은 사실상 법정 관리를 통해서 기업을 다시 강한 기업으로 회생시켜야 된다. 건강한 기업으로 회생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사실상 내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난 5년 동안 정무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이 금융이나 공정거래 쪽에 제가 업무를 담당해서 금호타이어 문제는 그때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었으니까 네. 그때부터 지켜봤는데
지금 일단은 원칙이 해외 매각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쌍용 문제도 있고 네. GM 문제도 있어도 당장은 해법이 될 수 있으나 3년 뒤에 반드시 먹튀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해외 매각은 절대 반대하고 그러면 국내에 어떤 기업이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네.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 부실 덩어리가 커서 매입을 못 합니다. 특히 중국에 약 7천억 가량의 부채가 묶여 있어서 네. 정부가 돈을 설령 그 운영자금이나 정부가 그 출자를 좀 해도 계속 중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좋은 기업으로 재탄생되지 않으면 어디에 팔릴 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법정 관리를 통해서 회생시켜서 네.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